기능의학 전문회사 메디닉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제가 암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만드는 것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제가 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단지 기능의학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병원에 다니거나 자가 치료를 하는 환자 수는 약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매년 20에서 25만 명 이상 새로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암 판정을 2018년 5월에 받은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현업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주기적으로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도 하면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삶을 누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간암 환자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 같은데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2015년 건강한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기능적인 능력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암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암도 죽을 병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만성질환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대신 정상세포로 되돌린다. 이것은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세계적인 캔서 저널에 발표를 한 논문 제목입니다. 즉, 이 말은 아마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요? 시스템 생물학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핵심 전자인자 5개, CDX2, ELF3, HNF4G, PPARG, VDR 등을 통해서 이용해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인자, 즉 SETDB1을 다운시켜줌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서 후성 유전학이란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유전체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학문입니다. 즉, 쌍둥이는 유전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유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핵심 전사인자를 잘 관리하면 암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에 대한 암 병력입니다. 2018년 5월에 발견하여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간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21개월인데 저는 현재까지 54개월 동안 간 기능도 정상이고 전이도 되지 않은 상태로 건강인과 대동소이한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암 치료 견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암 치료 견해입니다. 저는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기능의학적 접근 방법은 내 몸의 항산화력, 면역력, 혈당, 스트레스, 염증 등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완치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암줄기세포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체질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하여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잘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체력과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먹는다는 것은 곧 내 몸에 면역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먹어야지 하는 것이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세균 바이러스 일원입니다. 간암, 자궁경부암, 고환암 등은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암이므로 간염 바이러스 억제제인 비리어드라는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 라디칼에 의한 세포의 돌연변이에 의한 암 발생입니다. 프리 라디칼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발생하는데, 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환경오염, 독성원소 오염, 흡연, 음주 등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암 발생이 됐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바르부르크 이론입니다. 즉 산소의 부족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암세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환경도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식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암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큰 대형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으로 보이는 암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암세포를 다 제거했으면 암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되고 다시 전이되고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암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여 보이는 암세포를 다 없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 암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암줄기세포는 휴면기를 통해 몸속의 면역체계를 속이고 항암제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내며 살아남습니다. 이 살아남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침범해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면기는 암 환자의 입장에서는 암세포가 잘 속을 안 썩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암의 입장에서는 이 항암 치료를 위해서 죽지 않고 생존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 시기를,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암세포의 관리에 대해서는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암에서 벗어났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속에 살면서 자연식이를 하면서 이 자연식이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핵심 전사인자를 변화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 카이스트에서 시스템 생물학으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제니스테인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윈트 시그널, 해지워크 시그널, 로치 시그널을 억제해서 암을 정상세포로 발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줄기세포들을, 보이지 않는 암들을 표적을 하는 영양소들을 우리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자연식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칼 재질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보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토케미칼은 제철에 나오는 과일과 채소만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는 온실에서 재배하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줄기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 제제는 울금, 카레의 커큐민, 브로콜리의 설프라페인, 밀크시슬에 있는 시마린, 녹차의 카테킨, 흑흑추의 피페라핀 등입니다. 또한
암줄기세포를 없애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등입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칼 제제와 암줄기세포를 없애는 영양소를 병원의 암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카테킨, 설포라페인, 커큐민 이런 성분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제품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저게 뭐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지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 알려드리면은 파이토케미칼 제제는 액트 N, 식물성 오메가3 제제는 그라놀 F, 비타민 D 제제는 맥스 D, 리포소말 비타민 C 제제는 주키 C, 이런 상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이 걸린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화학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는 혈당과 당화색소 수치를 관리를 하면은 당뇨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지방간이나 간염 환자는 GOT, GPT, 감마 GPT 수치를 관리하면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암 환자는 산화작용인 지표인 LDL, 염증 진행의 지표인 CRP, 면역력의 지표인 NK 셀 액티비티, 혈액 응고의 지표인 PT, 이러한 수치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혈당을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의 지표인 코티졸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D 이런 영양소가 내 몸에 충분히 있는지, 그 다음에 독성원소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발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내 몸의 영양 상태가 세포가 적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BI 검사를 통해서 생화학적인 지표를 잘 관리하다 보면 건강한 상태로, 암에 걸려는 있지만 건강한 상태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양식의 개선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필수입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입맛을 잃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색전수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체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음식을 그냥 씹어서 뱉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며칠 하다 보면 입맛이 돌아 조금씩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세포는 혈당이 높은 것을, 탄수화물을 아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식사는 피하고 오메가3를 늘릴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과 걷기 등의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항암 식단 검사, 램 검사는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검사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장내 세균을 파악해서 적절한 유산균 생성 물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제가 질병의 예후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의료장비 BI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검사는 암 환자의 영양 상태와 기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자신에 알맞은 영양 치료 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세계적인 암 병원 MD 앤더슨 병원에서 진행암 환자들에게 꼭 검사를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서 나타나는 페일스 앵글 값을 관리하면 최소한 암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표한 포스터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암에 대한 견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믿고 현대의학의 우수성을 신뢰하여 보이는 암은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다음에 기능의학적으로 자기 몸의 생화학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자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암 관리를 위하여 자연식이나 파이토케미칼 제제, 오메가3 제제, 유산균 생성물질을 복용하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